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암 예방과 암에 대한 그 대처법, 자연 대처법, 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연 대처법으로는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말씀드릴 건 소금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암을 초청하게 될 것이다. 소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자기한테 맞는 그 적정량, 대충 보면 정보에 보면 뭐 0.9% 내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정량의 소금을 함유하고 있으면 알칼리 체질이 돼가지고 면역력이 강해, 튼튼한 체질이 된다. 그러니까 적정량이 안 되면 산성 체질로 변해서 병에 대한 그 저항력이 떨어져 허약한 체질이 된다. 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부에서 건강 정보를 보면 소금을 적게 먹으라 이렇게 권하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고,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내 수호천사가 있으면은 또 한편에 사탄이 있고, 계속 항상 동전의 앞과 뒤처럼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항상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 세상 이치가. 크든 적든. 그래서 모든 물질도 그렇습니다. 음양이 항상 붙어 다녀요. 그래서 같은 인체 필수적이죠. 소금이라는 거. 예, 빛과 소금. 이 정도로 중요한 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렇지만 서양과 동양의 그 인식차가 엄청 커요. 왜 그러냐면 소금이 그 서양에서는 그 높은 산맥 아니면 땅, 암염, 바위소금 뭐 이런 따위죠. 이런 따위고 우리 이 동양에서는 갯벌에서 생산되는 뭐 천일염 이렇게 대비가 되죠. 그렇지만 그 성분이라든가 이런 건 엄청 현격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암염을 기준으로 서양에서 나는 암염 기준으로 소금에는 뭐 요오드나 비소, 마그네슘,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간수 이런 거 약간의 그 해로운 물질이 있어가지고 뭐 싱겁게 먹으라 그러거든요. 이런 안 좋다 하는 부정적인 이런 그 요소들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고혈압을 유발한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은 모든 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같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의학에서는 소금이라는 존재를 다선소악, 그러니까 좋은 것은 많고 나쁜 거 소악, 나쁜 것은 조금이고 비율이 28인지 37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하여튼 그 좋은 게 많다. 좋은 게 많은 것이 조금 안 좋은 것을 그냥 상쇄시킨다. 이런 뜻이죠. 좋은 것은 많고 나쁜 것은 적다. 다선소악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생산되는 소금이 그런 산악지대에 나오는 암염, 땅에서 나는 바위덩어리 암염, 그거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우리나라 그 갯벌에서 나는 그 천일염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이렇게 좋은
좋은 것이 많은 것이 약간 안 좋은 것을 그냥 상쇄시켜 버린다. 아, 네, 우리나라 그 갯벌에서 나는 천일염 같은 이런 소금은 신진대사에 아주 절대적인 그 미네랄이 엄청 많다, 풍부하다. 이런 사실, 이런 거하고 미네랄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게 많은 서양의 암염하고는 차원이 되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이 미네랄은 앞서 말한 이 안 좋게 작용하는 요오드 같은 것들을 상쇄시킨다. 하지만 적절히 함유된 게 오히려 유익한 점도 있다. 부정적인 그런 요소도 이렇게 항상 100%뭐 좋은 것만 이런 게 이렇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쪽에 50%가 천사, 50%가 사탄, 악마 이런 게 있지만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수십 년 인생을 살면서 인생 공부도 하고 지식도 축적이 되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참된 그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악마 같은 사탄 같은 이런 행위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어, 훈련을 통해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그래서 스스로 다 같이 붙어 있지만 상쇄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소금도 마찬가지. 어, 안 좋은 게 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그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 같은 건 걱정할 일이 없다. 오히려 그 안 좋은 점도 약간 함유가 돼 있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많고 적음의 그 평형을 맞추는 균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된 말로 빈대 잡으려다 추가상탄 다 태운다라는 말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는 그 피가 부패돼 가지고 암에 대한 억제력이 부족해 가지고 암을 초청하고 말 것이다. 고혈압이라는 것이 어찌 혈관만의 책임이겠는가? 혈관의 문제점은 지역적인 문제인 것이고 동양의학에서는 고혈압의 주 원인이 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간에서는 간주풍, 간주승, 간주상승, 위로 상승하는 건 간, 혈압이 올라오는 그 상승기운, 그리고 상승기운과 같이 올라오는 게 풍이죠. 그래서 이게 바람풍이죠. 바람이 올라오는 것이죠. 바람이 올라오면 고혈압, 뭐 이런 약간 어찔어찔한 거, 아니면 이런 건 작은 바람이지만 센 바람, 어, 아주 태풍 같은 거, 그런 거 올라오면 파당 중풍으로 쓰러져 버리죠. 이게 전부 간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혈압도 주가 간이지 혈관이 주가 필요는 없다. 그래서 동양의학에 대한 그 이해력이 부족하다면 영원한 의서이고 스승인 황제 내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금, 소금을 큰 가마솥에 소금을 넣고 천 몇백 도가 되는 그런 고열로 끓이면 소금이 녹아가지고 물이 되죠. 이때 중금속, 요도, 비소, 마그네슘 등은 밑으로 깔아앉고 위로는 순수한 소금만 남는다. 요도가 해롭다 해도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 괜찮다. 한편으로 지나치게 섭취량이 없어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적당량을 섭취해야 한다는 얘기죠. 정제해서 먹는 이러한 무공의 소금을 먹으면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그냥 없애줄 것이다. 해서 고혈압은 내려가고 저혈압은 정상으로 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좋은 소금을 먹으면 무공의 소금을 만드는 것이야 뭐 다양한 것이니까 뭐 굳이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옳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간에 간간하게 먹어야 하는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려 볼게요. 소금은 그 백혈구를 도와가지고 모든 세균, 병균, 박테리아를 이게 멸균을 시켜주죠. 예컨대 겨울철에 감기를 보자면 동양의학적으로는 당연히 한사이지만 양방학적 논리로 보자면은 감기라는 것은 이 균이 일으키는 병이죠. 이때 소금을 적절히 먹으면 감기의 균이 몸에 들어와도 피 속에 있는 염분이 백혈구를 도와가지고 감기균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감기 안 걸리죠. 예컨대 열대지방에는 많은 종류의 병균이 많고 세균이 많고 뭐 박테리아 이런 등등 이렇게 많아요. 소금을 많이 복용하는 사람의 경우 이런 병균이 들어와도 쉽게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 복용량이 적은 사람의 경우는 이들 질병에 감염되면 쉽게 죽어요.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열대지방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뭐 미얀마 이런 데는. 소금은 그 체내 불순물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정화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모든 그 쓰레기는 개울과 또랑물, 강물 이런 걸 타고 넓은 바다로 들어가죠. 그런데 바다는 어김없이 이 쓰레기들을 다시 육지로 되돌려버려요. 해변가로. 바다 한중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또 바다에서 사람이 죽으면 바닷물은 그 시신을 다시 육지로 내보내줘요. 밀어내. 밖으로. 그리고 또 바다에서 뭐 배가 파손돼 가지고 파손되면 바닷물은 그 기름을 전부 육지로 되돌려줘. 해변으로.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그 내부를 이렇게 정화를 시켜줘요. 이렇게 내부를 청소해주는 일을 소금이 하고 있다.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이치로 바닷물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고 바닷속에 살고 있는 고래, 거북이, 물개, 물고기 이런 등등이 병 없이 오래 살죠. 우주인 우리 몸의 피 속에도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겁니다. 밖으로 신진대사 끝나고 쓰레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변, 소변, 눈물, 콧물, 땀, 가래,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전부 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속을 깨끗이 해줘요. 정화. 어. 이렇게 이런 엄청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싱겁게 먹으면 내 몸뚱아리가 싱거워지면 결국은 내 몸속이 정화 작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서 내 몸을 깨끗하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예, 음, 소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칼국수를 먹었는데 너무 싱거워. 그러면 간을 맞추세요. 또 간을 맞추다 보면 너무 짜. 내 입맛에. 음. 그러면은 좀 덜하고. 하여튼 내 입맛에 맞추는 게 정답이에요. 내 입맛이라는 게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7일마다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싱겁게 먹여야 한다, 어느 정도 짜게 먹여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내 입맛에 맞추라는 얘기죠.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죠. 내 입맛이 컴퓨터보다 더 정확해요. 어, 그래서 이게 내 입맛에 맞는 이런 소금을 섭취한다. 또 그리고 뱃살은 만병의 근원이다. 배가 이렇게 나온 거, 뚱뚱하고 뱃살. 오히려 이런 건 내부의 내장 지방, 뱃살, 내장 지방, 아니면 오래 묵은 숙변, 어, 밖으로 나와야 할 게 내부에 자꾸 쌓이다 보니까 숙변이 생기는 거야. 내부에 그 기가 잘 돌지 않으니까 자꾸 지방이 쌓이고, 지방이 또 한편으로서 담음이라는 하고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이런 게 청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뱃살은 만병의 근원이다. 비위병만 되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목토불화, 목은 간이고 토는 비위라, 소화기관.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소화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도 맥히지, 비위도 맥히지, 시한폭탄이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과로를 많이 했다거나, 어느 순간에 찬기운에, 찬기운에 노출됐다거나, 그러면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이제 병이 생기는 겁니다. 당장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배가 나온 건 이미 만병의 병을 언제 촉발할지 모르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어, 내부의 지방과 내장지방, 오래 먹은 숙변, 참 어찌할 것인가. 청소를 해야지. 청소를 해야 오래 살지. 예, 병안 걸리고. 오래 살고 싶다면 당연히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런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도 소금이 체내의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만약에 소금의 양이 적으면 당장 병균에 대한 그 저항력이 부족해 가지고 감기라든가 이런 나쁜 병균에 쉽게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금이 하는 건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소금은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음, 영원한 의서, 영원한 스승, 황제내경, 황제내경의 말씀 중에 오행상에 있어서 짠맛은 신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신장으로 가가지고 신장은 주로 뼈를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이 먹고 60이 넘은 할머니들이 툭 하면 넘어지면 뼈가 부러져요. 전부 콩팥에 염기가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콩팥이 튼튼하면 뼈가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게 소금기가 적으면 신장으로 가는 게 적으니 당연히 뼈가 부실할 수밖에. 뼈가 약해진 사람은 당연히 간간하게 먹어야 뼈가 튼튼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뼛속에 피를 많이 생산하고, 뼛속에서 생산하고, 특히 백혈구를 많이 생산하게 된다. 이 백혈구는 또 병균을 잡아먹고 암세포도 잡아먹는다. 암균을 잡아먹는다. 따라서 이런 모든 질병과 암을 예방하고 이겨내려면 내 몸속에, 피 속에 0.9% 내외의 소금이 유지되도록 소금 섭취를 해줘야 할 것이다. 0.9% 이건 무시하십시오.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면 안 돼요. 내 입맛에 맞춰서 칼국수 먹었더니 심심해. 그럼 간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내 입맛에 맞게. 이 기준이 애매하면 음식을 어떤 내 입맛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내 입맛에 맞추는 게 제일 정확한 섭취량일 것이다. 섭취. 서양 의학이 건강 정보에 따라서 억지로 싱겁게 먹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양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암염 바위덩어리 그 소금 그게 또 우리 인체 신진대사에 필요한 그 미네랄 이런 게 적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서 나는 그 미네랄의 풍부한 천일염 이런 게 좋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 먹으면 돼요. 예. 동양의학의 그 본고장 그 중국을 가보면요. 뭐 시금치, 콩나물 이런 나물 무침에도 무조건 짜게. 그래도 모든 이런 나물도 튀기니까 튀기니까 뭐 이런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뭐 기생충 이런 거 걱정할 일이 없죠. 튀기고 일단 또 짜고 예, 이 싱거운 맛에 길들여진 한고기는 참 먹기가 힘들어. 심지어 같은 동양이라도 어, 그, 그 열대지방, 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가보면요. 손님이 오면은 과일 한 상자 그리고 한쪽에다가 소금 한 접시 과일을 뺏겨서 바나나가 됐건 사과가 됐건 찍어 먹어. 어, 짭짤하게 과일 먹을 때도. 어, 이렇게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광경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고개를 갸웃갸웃하죠. 어떻게 과일을 이렇게 바나나 사과를 찍어 먹나.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소금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속의 그 전기작용 이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모든 그 분야의 그 신진대사 작용을 아주 활발하게 해줘요. 어, 우리 몸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흐르고 있죠. 어, 그래서 우리 이러한 작용으로 해가지고 각 세포들의 문을 열어줘. 문을 열어줘. 그래서 노폐물을 빼내줘. 어, 동시에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해줘. 이게 만약에 그 소금량이 적으면 이 전기 작용이 약해져 가지고 어 60조나 되는 그 세포들의 문을 다 열어줄 수가 없어. 열 수가 없어. 그 노폐물도 빼낼 수가 없어. 또 세포들에게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을 해줄 수가 없어. 골고루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또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들은 산소를 싫어하고 산소가 없는 데서 살기를 좋아해. 예. 이 모든 질병하고 암세포는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소금을 적절히 먹어야 모든 질병과 적절히 먹지 않으면 모든 질병과 암을 초청하게 돼요. 이렇게 중요한 게 소금이거든요. 어, 또 그 소금은 우리 몸에 그 기를 북돋아 줘 가지고 신진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해줘요. 신진대사 기능을 강화시켜요.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 식사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고 이런 환자한테 링게르 주사를 놔주면 즉시 힘이 생겨 생기가 돌아 힘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이 주사액은 다름 아닌 0.9%의 소금 주사액. 음. 그리고 음식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토하고 위에서 신물이 넘어오고 이런 환자들한테 소금을 짜게 해서 식사를 주면은 예, 소화가 잘 돼요. 옛날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께서는 소화가 안 되고 토하고 그러면은 소금 한 숟갈을 줘요. 그러면 금세 있었던 그 증상들이 사라지고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는 걸 우리는 알죠.
제일 제일 좋은 소화제는 바로 소금. 제일 맛있는 조미료도 소금. 어. 간혹 이렇게 이름 있는 식당을 가보면 왠지 음식이 간이 딱 맞아가지고 어, 입맛에도 참 입맛도 입에 착착 붙죠. 간이 잘 돼가지고 그 손님도 많고 그 반대로 소금량을 너무 적게 해가지고 음식이 싱겁고 조미료만 딥다 넣고 어, 음식 맛이 느끼하죠. 입맛이 별로 안 좋죠. 예, 그런 집은 손님이 없어가지고 팔이 날려. 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입맛을 맞추는 게 바로 최고 좋은 조미료가 바로 소금이다. 소금은 또한 그 훌륭한 방부제,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될 무병장수식품. 소금을 먹는 인간들이 소금을 적게 먹는 동물보다 더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우리 인간보다 더 오래 사는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육지에 사는 동물들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것은 소금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객관적인 사실로서 소금이 이 육체를 병들지 않게 해주고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할 수 있죠. 제가 참 열심히 공부했을 때 예, 한 25년, 30년 가까이 그쯤에서 우리 작고하신 그 스승님께서 버럭 화를 내면서 대갈일성 한마디 하신 게 있어요. 현대인들은 그놈의 음식을 너무 싱겁게 먹어가지고 모두 암으로 죽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참 앞을 내다본 정확한 말씀이셨다. 요즘에 그 20년, 30년 전 그 암 환자 숫자보다 한 20배, 30배 암 환자가 더 많아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암으로 죽는 그 질병이 1위야, 1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암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법은 뭔가, 생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차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4차 영상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